자, 310조의 위법성 조각입니다. 자, 310조는 우리 형법에서 아주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307조 1항의 행위가 1항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요. 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처벌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는단 말의 의미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위법성을 조각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법 취지는 이 307조 1항이 진실한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련해놓는 조항이 310조다는 취지가 나와 있고요. 요건은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진실성, 공익성, 이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내가 얘기를 할 때 진실하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인식을 갖고 할 때에 조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자, 이 그림은 총론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추정될 때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도 추정되고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성도 추정되는 겁니다. 자,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추정되는데 이것을 막아줄 방어막이 하나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라는 것이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막아줄 것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지금 조문에서 봤듯이 진실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고요. 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주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밑에 그림은 잠시 더 보도록 합니다. 자, 다시 와서. 자, 그럼 첫 번째 진실성. 조문 방금 읽었듯이 밑에 판례도 307조 1항만 된다. 그 외의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밑에 309조 2항 나와 있죠? 안 됩니다. 307조 1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비방할 목적도 안 되죠? 허위 사실 적시 안 된다고 했죠? 307조 1항도 안 돼요. 309조 1항도 안 돼요. 307조 1항만 됩니다. 자, 공익성. 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단 말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공적인 사실이 대부분이겠지만 사적인 신상에 관련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됩니다. 우리 판례가 이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판례가 그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여기 지워요. 여기 지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여기 사적인 신상에 관련된 얘기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공공 동그라미 치시고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례가 바로 밑에 꺽쇠 2번인데 꺽쇠 2번을 읽어보죠.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신학대학 교수 갑이 어디에 기고등을 하면서 2단으로 평가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많이 들어봤죠? 그 구원파 교리의 문제점과 폐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구원파 저 2단이니까 경계하자. 이런 경계케 할 목적에서 그 지도자 을이 독일에서 강연을 하다가 끌려 내려와서 개망신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구원파 지도자 을 개인 신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신상 얘기가 구원파 교리의 문제점과 폐해를 설명하고 경계케 할 목적이라는 공익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것도 310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구원파를 2단이다. 그래서 경계하자. 경계하는 과정에서 밑에 그걸 뒷받침할 사실적 논거가 뭐냐면 그 사람이 독일에서 강연하다가 개망신 당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지목하면서 개인의 신상을 터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비방할 목적이 주된 것이 아니라 공공에 위한 것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310조를 적용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볼 텐데 오로지란 말 나와 있죠? 오로지란 말이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오로지란 말이 있는데 그럼 오로지란 말이 순수히 한 100%를 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100%일 것까지는 필요 없고 주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주로. 저기 주로 공익성을 갖추면 된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적지 마시고 100대 빵이다. 그러면 그럼 100%죠. 100% 공익성을 갖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90대 10이고 80대 20, 70대 30, 60대 40. 이 60대 40도 이 60이라는 숫자도 주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로. 즉 공익성이 아닌 게 40이고 공익성인 게 60이야. 그러면 이 공익성인 게 더 큰 거잖아요. 6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주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밑에 이 판례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심지어는요. 이걸 좀 더 완화해서 적용시킵니다. 심지어는 50대 50이라 할지라도 즉 공익성이고 공익성이 아닌 게 삐까삐까 등가하라 할지라도 이게 조금 더 등가이거나 크다면 이 등가일 때에도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310조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조를 적용하는 범위가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오죠. 여기서 주로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익성을 띄었다면 부수적으로 약간의 사역적 동기 등이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즉 약간의 불순물이 끼어 있다 할지라도 주로 공익성을 갖췄다면 310조를 적용해 주겠다. 심지어는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5대5라 할지라도 네 말을 들어보니 그래 거기에 상당해 들어줄 만해 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것도 310조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자, 밑에 진실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따지겠다. 사소한 것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핵심, 중요 부분을 갖고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겠다.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건 개무시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출제가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공공의 이익이라 했는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밑에 널리 국가, 사회, 일반 다수 이익에 관한 것이겠죠. 보통은. 근데 거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에까지도 공익성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그 사례가 뭐냐면 학교라든지 종교, 집단 있죠? 종교 집단, 뭐 교회라든지 그 다음 어떤 단체, 직장 단체, 노조 이런 경우까지 이 범위를 좀 더 넓혀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판례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도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자, 그 다음도 볼까요? 거의 취진 같아요. 취진 같은데 약간씩 단어를 달리 적용해서 적용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개인에 관련된 얘기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관심을 획득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밑에 310조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성, 관심을 끌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요. 여기가 왜 고딕체가 되어 있느냐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제가 고딕을 처리를 해놨냐면 그것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립니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고려해 주겠다.
자, 다음 판례 가볼까요? 자, 교회 담임 목사를 출교, 내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처분한다는 취지, 출교한다는 그 취지의 판결문을 복사를 떠서 신도들에게 배포했을 때 이것도 공익성을 갖췄다고 봐요. 교회이지? 교회 특정한 집단 얘기하고 있을 때 310조를 적용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성도 있고 비방할 목적도 있긴 있어요.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주요한 것이 바로 뭐였다? 비방할 목적보다는 공익성을 갖춘 것이 조금 더 우세하다면 310조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익성을 갖춘 판례를 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부분, 공익성을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 알려야 되겠죠. 자, 기간제 교사에게 차 접대 요구, 그 다음 부당한 대우 이런 거 알려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놈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해. 이것을 비난한 것 알려줘야 되겠지. 그리고 공익성을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교사 권익을 지킨다는 취지 알려야 되겠지. 널리 공익성을 갖췄다고 봅니다.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형사처벌이죠. 이런 거 알려야 되겠지. 비리 알려야 되겠지. 유죄 판결 받은 부분 알려야 되겠지. 공익성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형사사건이나 재판 이런 것들을 알리면 그 알아야 알 권리 차원에서 같은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같은 집단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이런 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통 알리면 대부분 조각됩니다. 유죄 판결 받은 사실 알려야 되겠죠. 횡령 전과가 있는 갑을 가리키면서 전과라는 사실, 사기꾼이라는 사실 알려야 되겠죠. 종종원들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로 깜빵 갔다 왔다 알려야 되겠죠. 회사 돈을 다 해먹었다. 특정 경제범죄법 위반인데 죄목은 횡령입니다. 알려야 되겠죠. 그 밑에 판례도 전과 사실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이것도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자, 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 사실 끝까지 막지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막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사과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과 표현에는 어떤 사실관계가 전제를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자가 음주운전 했다는 부분이잖아. 그치? 이 음주운전 했다는 부분을 알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총학생회장으로서 알려지게 된 것은 한 측면에는 공익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진실이었고요. 공익성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은 조각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은 공익성을 갖추지 못했다. 같은 당 당원에게 알리는 게 무슨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그 공익성을 갖추려고 한다면 보통 그 집단 내에서 310조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집단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밖으로 끌고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4번도 취지는 좋긴 하긴 한데 이걸 왜 밖으로 끌고 나오냐고요. 왜 아파트 앞단지까지 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냐고요. 그럼 그 앞거리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그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 괜히 소음만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다? 공익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교장인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 또는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했다라는 글을 게시를 했는데 여기서 정신과를 다닌다는 것은 사적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극히 사적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횡령했다는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실상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횡령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이고 정신과를 다닌다라고 하는 부분은 니놈 때문에 정신과 다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라서 이것은 배척한다 라고 봤습니다. 310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자, 다음 보면 자, 이 판례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징계 절차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것을 알렸는데 이것이 310조가 적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판례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판례는 여기. 자, 징계 혐의 사실은 징계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 절차를 거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너가 좀 성급했다는 거야. 단순히 징계만 회부되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피해자가 입은 정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뭐다? 공익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법적 효과입니다. 자, 실제 법적 효과는 우리 법조문에서 읽었듯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통솔 판례가 견해가 일치하고요. 자, 문제는 소송법적 효과인데요. 학설과 판례가 좀 견해를 달리하죠. 여러분들은 학설을 볼 필요 없고 판례를 봅니다. 판례 체크하고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진실성을 갖췄고 공익성을 갖췄다는 것을 너가 증명해봐. 너가. 검사가 증명할 게 아니고 네가 증명해라. 네 증명 못하지? 그럼 넌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밑줄 그시고 피고인에게 거증 책임을 지웠다. 이것은 형사법 시간에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판례를 보면 첫 번째 판례 꺽쇠 1번 밑에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빨간 펜으로 피고인 동그라미 너가 증명해라. 행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피고인 행위자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법 지식이 검사만큼 많이 있지는 않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증거에 의할 것은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310조의 2 형사법 조항입니다. 이것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엄격한 증거에 의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착오를 볼 텐데 동그라미 1번보다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체크하세요. 자, 허위 사실입니다. 실제는 허위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단에는 진실이라고 오인하고 공익을 위해서 적시한 겁니다. 그랬을 때 피고인의 죄책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제가 앞에서 자,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정, 주정 모두 다 있어야지 조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책에서 읽었던 허위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적시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객정이 없는 거잖아요. 왜? 허위 사실이라서. 진실성을 갖춰야 되는데 진실성을 못 갖춘 거잖아요. 그래서 객정이 없는 거예요. 집단에는 진실로 오인했기 때문에 주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고인의 죄책은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던 위전착 사례와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안을 두고 위전착오로 풉니다. 그 위전착은 총론 시간에 배웠죠? 5가지입니다. 엄격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엄격 책임설,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것은 총론 시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서 엄격 책임설은 고의범으로 풀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고의범으로 풀었다는 것도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실범으로 푼다. 자, 여기 나오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실범으로 푼다. 여기도 과실범으로 풀죠? 요 두 가지와 요 두 가지는 과실범으로 푸는데
주의할 것은 명예훼손죄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조항이 없다고요. 여기도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됐습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설이, 이 명예훼손죄 관련된 이 학설이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2017년도일 거예요. 2017년도에 여경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총론과 연계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시 한번 와보면 요 다수설 나와 있지. 위전착오로 푼다. 총론 교재를 참조하라. 각주 보면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판례는 학설과 좀 다르죠.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을 때는 위법성이 없다.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위법성이 없다로 정리합니다. 왜 위법성이 없다라고 정리하는지도 총론 시간에서 배웁니다. 자, 관련 판례 봅니다. 자, 여기 읽어보죠. 쭉 읽어보시고 을과 마지막으로 동행한 여자는 정녀였다는 진실을 기초로 기사를 썼는데 알고 봤더니 정녀와 을이 동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즉 실제로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허위였다는 거죠. 근데 뒷단에는 동행했다라는 것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뒷단에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위전착 사례가 되죠. 판례 봅니다. 일부 허위가 포함된 기사를 썼다라고 했을 때 이 기자가 진실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실이 아닌데. 근데 판례가 그러하게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걸 책임이 없다고 보면 틀려요. 판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야. 자, 여기도 보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면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그 밑에도 진실하다고 믿었고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밑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밑에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뭐 거의 같은 취지입니다. 뭐 출제는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자, 그 사례 또 나와 있죠. 여기 꺽쇠 2번. 근거 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가 공익성을 위하고 진실하다는 거 믿었잖아요. 거기에 상당성이 있다면 조각된다. 위법성이. 이런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수죠. 1번 읽어보시고요. 타죄의 관계. 이것도 뭐 옛날에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읽어나 볼까요? 특히 2번입니다. 2번.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와 신용을 둘 다 훼손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신용만 됩니다. 특별관계라서 명예는 안 되고 신용만 됩니다.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신용을 훼손했다고 했을 때는 307조 1항의 명예훼손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서는 신용훼손이 안 됐느냐면 신용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307조 1항만 됩니다. 요 2번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